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용산을 촬영하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의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이 그 가능성을 폭로했을 때조차도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느닷없이 군 당국이 어제 뚫렸을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용산 지나갔다고 보이는 요 그림 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비행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는.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에게 최대한 최신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인데 그중에 한 대가 서울 상공을 들어왔다 나갔다는 보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미 군 당국은 합참은 용산을 주변으로 들어가 있는 이른바 비행금지구역 P73이라고 하는 영역을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사실을 좀 시인을 했습니다. P73이 뭔가? 이 P는 프로히비티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때는 그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근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해 가면서 그 영역이 지금은 한 3.7km가 됩니다. 반경.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가 P73 구역 종로 쪽을 훑고 이렇게 지나간 걸로 그쵸? 돼 있습니다. 이 우리 MBN 스튜디오가 있는 이 중구 이쪽 지역도 P73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와 요 중구 사이 정도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공 2km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상공 2km에서는 대통령실 또 합참까지도 충분히 촬영 가능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뚫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군 당국이 처음에 강하게 부인하다가 세부적으로 이 항적을 추적해 보니 지나간 게 맞다라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시인한 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야당이 지금 청문회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엄하게 문책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잘한 게 아니죠 당연히. 뒤늦게 시인을 한 거. 시인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시인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거짓말해서는 더 안 되죠. 그러나 어찌됐든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수도 서울의 상공을 뚫었고 더욱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알고 지금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이 얼마나 이제 그 국방 태세가 좀 미비했는가를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그런 지금 실상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응 사격을 한답시고 우리나라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했는데 동해안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서쪽으로 떨어져서 민가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낙탄 사고가 벌어지질 않나. 이번에 무인기가 도발을 하니까 또 경공격기를 출동시켰는데 20년 전에 너트가 없어서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의 정비는 뭐 했으며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공격기가 추락을 하고
까딱하면 조금만 잘못했다면 그것도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조종사들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군이 지금 정확하게 이 요즘 같은 이 첨단 예. 국방 그 무기를 다루는 우리 군이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터져서 당초에는 뭐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또 강력히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니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무인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위험하다든가 서울이 위험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국방 대응 태세가 이 정도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이번에 도발한 저 무인기가 비록 2m에서 6m 사이라서 기껏 무기를 실어봤자 수류탄 1개 정도밖에 못 싣는다. 무슨 과연 위협이 되겠느냐 이런 소리는 예.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레이더를 좀 더 섬세하게 예.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또 탐지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2m 정도의 그 무인기라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새떼들이고 풍선이고 다 그 감지가 되어서 실제로 그 다음 날 또 무인기가 왔다고 출동을 했더니 새떼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풍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탐지 능력을 좀 더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방부 내지 군사 도발을 방어해야 되는 국방 당국자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73 구역으로 비행 금지 구역으로 비행 물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는 이제 이쪽을 커버하고 있는 특수한 군 장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그동안 대통령실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요격 안 한 거 보면 실제로 그런지 그것조차도 이제 조금 의구심을 사게 생겼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이 있는 합참 국방부가 있는 저 지역 P-73 구역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지대인지 우리는 충분히 군사 방어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은 저 사실이 뚫린 사실이 어제 모 언론 신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했던 그 언론에 의해서 첫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오늘 많은 언론들 국정원 군 당국이 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쏙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어제 모 언론이 보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브리핑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저도 김은혜 수석이 왜 이걸 뺐는지 왜냐하면 근데 몰랐. 홍보수석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걸 몰라서 뺀 브리핑에서 빼고 그냥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홍보수석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제적으로 저는 밝혔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군구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질책하고 나머지 얘기는 김지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저는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비행 금지 구역에 금지 비행기가 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중 질책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따로 보고를 받던 그 브리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 홍보수석 입장에서 빠지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합참이 뒤늦게 시인하는 듯한 이 모습은 저는 어쨌든 이 군이 국민에 대한 주는 무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은 정말 군 당국이 이 북한 무인기가 P-73 구역을 왔다가 간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추적하다가 비로소 어저께 발견하고 어저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가? 아니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P-73 구역도 뚫렸다라고 주장했던 지난해 12월 29일 이미 군 당국도 뚫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그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제 공개한 건가?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퇴역한 장성이 확인한 내용을 우리 군이 확인을 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분도 군 당국에 확인했겠죠, 뭐 자기 후배들에게. 뭐 여하간 상관없이 예.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항적에 뭔가 예를 들면 이상이 있으니까는 확인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항적상의 의구심을 가지고 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이 이것을 탐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예.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한 게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의 유감이라고 얘기했고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공격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군과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무인기가 침범하면 탐지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알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고 몰랐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예를 들면 탐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내용을 국방부가 대통령과 안보실에 거짓 보고를 한 건지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이것도 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거짓 보고했다면 대통령을 기망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보고했다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 은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어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실 국민한테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도 거짓말하고 대통령실도 제가 볼 때 사실상 거짓말하는 문제가 홍보수석실. 발생하는 거예요. 전 이건 매우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경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걸린 문제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이 부분에 경질하겠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이 예. 내용을 국민이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피치 못하게 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 두고두고 아마 정치적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화선언까지 또 육사선언까지도 무효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됐던 남북 평화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예, 2018년 이 9월에 두 정상 간에 체결됐던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 앞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이 군사분계선 MDL 근처에서 양측이 서로 적대적인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비행 정찰 이거를 이제 금지했어요. 서해상, 동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확성기, 대북 확성기 또 대남 확성기를 모두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군초소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폭파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다 복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대북 억제력도 커지지만 또한 그와 비등하게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폐기가 된 건 아닙니다. 효력이 정지된 건 아닙니다.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검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5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혜정. 사실은 무인기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또 레이더로 어디를 헤집고 다녔는지 잡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국방부를 믿고 이렇게 고조되는 전쟁 불안, 남북 긴장 관계는 고조될 게 뻔하죠. 국민 불안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안보는 보수다라는 레토릭이 이제는 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에서 국민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9.19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의 17차례에 걸친 도발로 형해화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3개월 동안에 15번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죠, 저희도. 그런데 문제는 형해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규탄하면서도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를 조장하면서 뭐 우월한 전쟁 준비 이렇게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득이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기본 합의나 어떤 뭐 효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근데 또 국회 비준을 받은 거는 또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또 그런 문제도 있죠. 국회 비준은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육사 선언이라든지 또 뭐 남북 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부 이제 무력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후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질문이어서 제가 파기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효력 정지를 하게 될 것이고 파기랑 건 다르다. 네, 파기보다는 효력 정지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추후에 다시 그 복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 조항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효력 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하기보다는 효력 정지하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력 정지가 되고 나면 사실 9.19 군사합의가 우리가 겉으로는 뭐 존재한다고 해도 이미 북한은 이것을 뭐 헌신짝처럼 버린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9.19 군사합의 지키겠다고 군사적으로 예컨대 뭐 항공 정찰도 못하고 함선이 그 경계구역에서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도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눈 감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이게 이제 정지 절차를 해놓고 우리의 그 국방력을 든든하게 보여주면 그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그런 또 억지력이 되겠죠. 대북 억제력이 오히려 커진다. 1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미 형해화되고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효력 정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효력 정지를 이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군사 부속 합의서란 말이에요.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부속 합의서인 건데 이미 판문점 선언이 깨졌어요. 북한이 지난해 9월에 핵 무력 법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 이제 사문화된 거라면 그 부속 합의서 성격도 당연히 형해화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바로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을 넘긴 거란 말이에요. 도발 규모와 양상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지 바로 지금 효력 정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효력 정지 선언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압박용, 압력용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군 또 우리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갖다 효력 정지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도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잠못 드는 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초에 제 조카 한 명이 군대를 갔고 내일 모레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하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본 문제가 분명히 세계 자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대북 리스크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단을 하나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의를 깨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압력용으로 사용하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현철. 저는 북한을 너무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하고 그리고 9월 평양 선언하고 그리고 9월 평양 선언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대전제는 자신들은 핵을 버리겠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핵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 대전제를 버렸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북한이 바뀐 행동에 따라서 바뀌게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북한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하지 않고 참고만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인기가 날아오고 우리 뺨을 자꾸 때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못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야외 기동 훈련도 못하고 한미연합 훈련도 못하고 이런 군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 북한의 바뀐 태도에 따라서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으로 가야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눈에는 눈 한 3개, 이에도 이 3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갈 때마다 압도적 전략을 강조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30초만 좀 드릴게요. 예, 이런 전략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저는 이제 뭐 핵무력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추가 도발은 물론이고요. 우리에게 이 한반도 정세가 예.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이 대북 정책에서도 뭐 국민의힘 예.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전쟁에 대한 불안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위기감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건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